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7일 10시 50분 기준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전투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투적인 투자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투적인 투자 자세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30년 이렇게 더 투자해야 되고 아니면 죽을 때까지 투자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잘 우리가 순환해 가면서 투자 생활을 하는 것이 재테크 생활이지 우리가 어느 갑자기 일확천금 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재테크 생활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나는 큰 돈을 벌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은요 일종의 예금이나 뭐 이런 것들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보다 어떻게 되면 기본적으로 높게 우리가 수익률을 만드는 재테크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참 다양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레버리지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선물 옵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 다 하게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위험, 중수익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회전을 가지고 가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생활을 하면서도 또 고점과 저점 또 중간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야기 드려가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회원분들도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배우실 때 접근하는 방식이 저랑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말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투자는 생활입니다. 생활에서 우리가 시간을 둘 땐 두고 또 수익 낼 때 또 수익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은 뭐 장기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30년 넘게 투자를 해오고 있지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면서 진행해 볼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아주 방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또 SK 하이닉스의 매수 의견을 중립으로 또 전환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요. 골드만삭스는 별로 신뢰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덕에 조금 조정보등기에 비중 확대할 것은 좀 하고 가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전적으로 수급적인 상황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외국인이 지금 매수세를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며칠째가 됐어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 또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가 아니라 이게 시점이 좀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골드만삭스는 정치적 스피치도 많이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하고는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JP모건의 파워가 훨씬 더 리포트의 파워가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같은 날은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괜찮다. 우려, 걱정 이런 것보다는 대응 방안 이런 것들도 생각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있는 날이기도 한데 수급 상황은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만큼은 포지티브한 뉴스가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모쪼록 HBM 관련된 뉴스가 또 하나만 딱 터져주면 아주 좋을 텐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2분기의 실적 영업이익이 뭐 손실분 털어내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4조대 나가긴 했는데 3분기는 8조대 가는 것들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바로 HBM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미 AMD 관련된 부분에서 HBM3E 관련된 부분에서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확인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 원시 공정인가요? 거기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HBM4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홍콩 리포트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HBM4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수율이 뭐 50%까지 올라왔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온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저도 홍콩에서 나왔을까?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런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것들은 그래서 홍콩 쪽에서 자금들이 들어올 땐 상당히 삼성전자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저는 이렇게만 좀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어쨌든 지금 세 번째 트라이를 들어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대략 보니까 8% 이상 정도 수익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물론 또 지켜봐야겠죠. 하루아침에 또 주가가 또 매물이 또 나올 때도 있으니까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INT 이건 보안 관련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잘 가고 있고요. 보통 이런 시그널 같으면 긍정적인 시그널 분명히 맞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좀 좋았다라고 하면 좀 더 늦게 올라갈 수 있는 생각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비중 30%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저점 구간이다. 220일 라인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하다 하방 열어둔다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걱정할 이유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 같은 경우는 비중을 30% 간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도 여기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치고 올라오게 되면 저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현재 보니까 한 대략 보니까 7% 8% 정도 우리가 수익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체크해 보시면 뭐 모쪼록 뭐 장대 양봉 하나만 빵 터져주면 되는 것들이니까 언제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뭡니까 스몰캡이잖아요. 그리고 보안 관련주입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한다 항상 어느 정도 저는 뭐 13,500원에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 걸어놓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놔야지 중간에 VI 발동된 것도 우리가 일하다 보면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기적인 수급이 확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에 맞게끔 또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 나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통신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통신 3사에 상당히 이프리즘 솔루션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보안입니다. 그래서 그 통신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좋은 또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조해 볼 만하다. 그리고 주가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내용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계속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엔진도 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 저는 걱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조선 업황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엔진을 선박 엔진을 갖다가 매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저는 뭐 북미한 관련된 부분도 분명하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무역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예를 들면 협상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여기도 상당히 크게 또 파동을 또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포트폴리오에 업종별로 하나 정도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 ISC 테크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에 또 이야기 드릴게요. ISC 설명할 때 제가 테크잉까지도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하나엔진 같은 경우 우리가 비중 40% 갔다가 10% 다운 시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이유는 뭐겠어요? 왜 우리가 여기서 평단 조절을 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면 항상 이런 패턴과 혹은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투자할 때 루틴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놀릴 수 있어요. 그럼 또 놀리면 또 대응해 나가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본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우에 여기 머니케어 뉴스 이렇게 진행하는 거구나 라고 한다고 느끼시게 되면 그거 맞게 움직여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을 안 봐. 보니까 열심히 안 보십니다. 하루에 20분에서 40분 정도 투자하는 것들은 유심히 하세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께서도 자기 투자 실력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1단과 2단 하락 여기서 안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리는 종목은 항상 이런 구간,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잡아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 지금 더 달려나간다고 하면 더 달려나가는 건 줄이면 되고 눌리면 우리가 평단 조절하면 되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별 종목이니까 우리가 처음에 20% 들어갔다가, 그렇죠? 40% 다시 비중 확대했다가 우리가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오니까 다시 30% 만들어서 이제 드립을 가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 구간은 여기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평단 조절하고 지금 평단가 이상이니까 비중 30%. 또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방이 어떻게 돼요? 경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를 갖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세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주 좋은 타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확률은 동전 앞뒷면 확률이라니까
좀 프로라고 해봤자 6할이죠. 그리고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뭡니까? 테마주 같은 거 하는 경우 아침에 방송하는 거 그거 여러분 매수하면 거래 잘 됩니까? 그 스캘핑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도 없고 저도 한 1년 넘게 배워봤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더 큰 손실을 발생된 경우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운 선수한테도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총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횟수로 확률적인 부분을 따져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빨리 깨달는 것이 중요하다. 차라리 머니케어 뉴스처럼 포트폴리오 회전을 해가면서 또 비일비일하는 거 정리할 땐 정리해주고 또 손실을 작게 또 수익은 손실보다 훨씬 더 크게 이렇게 가는 재테크 전략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우리 뭐 잘 가고 있는데요. 뭐 이건 뭐 내버려 두죠. 뭐 어차피 뭐 지금 뭐 방산에서 뽀뽀그라질 만한 내용은 없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 이야기 드렸습니다. 공매도 물량이 많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여기는 공매도 물량이 별로 없다는 점 잘 착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IG넥스는 왜 거래 안 하는 거야? 라고 말씀드리면 LIG넥스는 MSCI 편입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 그냥 무증쟁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먹을 폭도 많지 않아요. 주당 단가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래하기 힘드니까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갖고 하고요. 하나 시스템은 지난번에 한번 널뛰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미 2개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다 RF 시스템즈까지 3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방산주 관련돼서는. 오늘 RF 관련된 종목도 조금 움직일만 했는데요. 오늘 장이 안 좋아서 그냥 다 나가야 됐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포트폴리오 좀 비중이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스몰캡도 하나 넣어가지고 또 재미를 또 섞어 나가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중이 20%입니까? 그렇죠. 예, 정배열 종목에다가 우리가 달리는 종목 이 라인에서 탄 거 아니에요. 아래쪽으로 터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간혹 터지죠. 자, 그런 경우는 땡큐 하고 비중 확대 진행하는 거 이런 맥에서 20%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다 20%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도 다 생각해 놓고 가는 것들이라서 여러 번 또 경험해서 뭐 매번 뭐 10%씩 뭐 5번 이런 것들 해봤자 여러분들 못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팔로우 하시면 뭐 좋은 결론 나올 겁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이젠 RM, 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래턱에서 잡아서 잘 가고 있습니다. 뭐, 그게 이익도 아니고, 뭐, 그냥 쏘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지금, 어떤 테마가 도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름 그래도 여러분들께 비중이 좀 높게 들어간 이유 생각해 볼까요? 여기는 지금 박스권 하단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아래쪽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면 또 수익 실현하고 아래에선 받아주고, 자, 로봇 테마가 끝났냐라고 생각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타트에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년이니까 좀 성숙화되는 관계까지 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슈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대기업과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또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보티즈가 뭐 최근에 보면 움직이기도 하고 클로봇은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젠 RM 우리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 뭐 제가 볼 땐 가장 양호하지 않나. 뭐 SBB 테크나 RS 오토메이션보다는 지금 자리 잡고 가는 것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 아랫방어 터져봤자 얼마 크게 터져도 별로 그죠?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뉴스는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때가 되면 움직여줘요. 그때를 기다려주는 거죠. 이게 언제 움직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유한양이 하루에 8% 10%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했겠어 저도 몰랐어요. 알 수가 없는 것들이죠. 자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수급이 땡겨 들어올 때는 뭐합니까? 갈증을 또 해소하는 좋은 또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길목을 지켜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BH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가 길목 지키길 잘했기 때문에 뭐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수익권으로 진입이 된 겁니다. 드디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좀 반응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는 뭐 흑자 나오는 건 분명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정 부분까지 상승을 하는데 아직 저는 목이 마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말입니다. 저 15,000원짜리까지는 우리가
우리가 가야 된다. 그게 1차적인 목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장대 한번 빵 터질 때 그것을 기다려주면 좋겠고, 장대 한번 안 터지고 사살 올라가는 게 제일 또 큰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것들이니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예, 낮은 구간이죠. 221평 한참 위에 있고 L자형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건 비중이 30%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틀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방업체가 애플이고, 그 다음에 LG노텍이고, BH고 이렇게 가는데 요즘 폴더폰 만든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 나쁘진 않다. 뭐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은 1년에 한 번만 뭐 한다. 성수기가 왔다가 바이바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월달 넘기진 않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올라가는 폭에서 딱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거래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최근에 움직이는 뭐 파인 엠텍이니 뭐 폴더폰에 들어가는 힌지 여기 들어가는 거 그거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말이 됩니까? 뭐 납품을 했어요, 뭘 했어요, 개뿔 아무것도 없는 거 뉴스 때문에 쭉 올라가는 거,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이상한 좀 크레이지한 또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추격 매수 하시다가 물리면 그냥 또 한 1년 또 엄청 힘들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애플이 아이폰, 뭐, 폴더폰 뭐 관련된 거 만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언제입니까? 이게 내년이에요. 한참 걸린단 말입니다. 당장 이번 달에 흑자 단원 나오는 이 종목도 움직이질 않았는데, 그게 더 세상에서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 왜 힘든가 하냐면 맨날 고점에 물려. 그래서 나중에 힘든 거지. 그리고 또 나올 때도 잘 몰라. 뉴스로 올라간 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뉴스로 올라간 거 그때만 즐기고 바이바이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안 뜨고 이유도 없어, 내용도 없어. 그런 경우도 바이바이 하는 것들이죠. 자, BHI 같은 경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용이 있습니다. 자,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조정이 살짝 이렇게 들어와져 있는데, 이건 뭐 나오는 거 매너죠. 이게 나와주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이게 극히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중 20% 잡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달리는 종목에서 우리가 잡아 놓은 거죠. 뭐 좀 더 눌리면 평단도 확대해서 비중 확대 진행하는 것들이고, 자, 그냥 달려주면 땡큐. 오늘은 뭐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시장에서 프리마켓은 상당히 좋았으나,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저쪽에서 아주 미국에서 날라온 뉴스가 아주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건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잖아요. 뭐 37,950원이나 뭐 37,600원이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갖고 우리가 뭐 고민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주가가 움직였을 때 대응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한 것들이 빨리빨리 수익이 나오면 상당히 좋겠죠. 프로핏 테이크를 갖다가 많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스컷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로스는 작게, 프로핏은 크게. 여러분,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해 주시고, 돌 땐 또 잘 돌아가요. 그래서 시장이 약간 버벅버벅거리고 톱니바퀴가 잘 안 돌아갈 때는 어떻게 기다려 줘야 하는 거죠. 그런 시간도 못 주고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 현대레템 같은 경우도 뭐 양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긴 안목에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20%고 아래로 들어오면 뭡니까? 평단 조절해주고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가이던스는 양호합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된 매출이 빠질 만한 이유는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보세요. 앞으로 이제 그 방입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텀이라든지 정책적 이슈가 생기게 되면 조금은 눌림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아주 높은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륙을 했으면 여기서 어떻게 내려와서 달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주도주의 보통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요, 이 종목이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훼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주가가 앞으로 콩 떨어져 버리거나 그렇게 급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얼른 또 출구 전략을 펼쳐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럴 만한 이유는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61 2평 윗단에서 잡았기 때문에 비중이 20%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 아래쪽이었으면
좀 더 비중을 확대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 61위편과 121편까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이 이야기 드릴게요. 이 종목이 현재 지금 PER이 27만 원이면 그냥 27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현재 그 매출이나 내용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치로 본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야, 약간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미래를 먹고 살다 보니까 크게 하락할 수는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매크로가 조금 악화되거나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하방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맞다. 그래서 하방 내려올 때 쫄지 말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뭐한다? 밸류에이션 다운인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대치가 상당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서 바라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쪼록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그 밸류에이션만 다 보고 투자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비슷한 건데 주당 단가 접근하기 좋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밸류에이션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충분히 커버링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있기 때문에 무식하게 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가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간다고요? 예, 1월 달까지는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승부를 낼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종목이 또 하나 있죠. 로닉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왜 비중 30%예요? 예, 실적이나 내용 그런 건 나쁘지 않아요. 흑자로 가고 있는 회사고 221평 이 라인에 들어오니까 제가 뭐 합니까? 비중 30% 잡은 거죠. 내려가야 여기 근데 여러분이 4월달 지표 항상 잘 생각해 주세요. 4월달에 이렇게 꼬꾸라든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내려간 거 여기까지 갈 만한 상황은 잘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열어두면 여기 최악이 여기 아니겠어요? 예, 그죠? 최근에 매크로를 가장 악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최악인데 그러면 여기서 뭐 아래쪽으로 열린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45,000원이나 여러분 4만원이나 뭐 이렇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럼 한 번은 우리가 평단 잡아주면 만약에 이 구간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우리가 경쟁력 있는 가격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가면서 여러분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좋은 또 모멘텀이 들어올 것이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JYP도 여러분 평단 조절 해줄 겁니다. 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게 성수기 가고 있는데 뭐 단기 급등했으니까 뭐 차익물 나오고 분위기 안 좋으니까 조금 내려온 거 있는데 이건 몰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비중 확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은 제가 수급 보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잡을 건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때려잡는다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ISC 요거랑 테크인 같이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SK 하이닉스에 관련된 부분에서 뭐합니까 지금 중립 의견을 내놓는 관계로다 ISC, SK 하이닉스, 테크인 다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정도에서 딱 자리가 잡히면 매수세가 또 상당히 크게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리포트가 이런 거예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매수 중립이라고 했지 뭐 장기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야 뭐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겠죠. 항상 도망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뭐 저게 지금 주가가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들어갈 때도 하방을 한 번 정도 열어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그리고 60일 이평이 어떻습니까? 예, 끌고 올라오지 않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얘를 끌어올리는 시간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좀 아래쪽 뭐 예를 들어 6만 원 정도 간다. 그럼 비중 확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비중 20%. 다만 데크인 같은 경우 지금 비중이 6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낮은 자리가 확실히 확인이 되는 그 자리 쪽에서 여러분들에서 공략을 해서 다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사실 테크인 같은 경우 3만원 이하로 가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어떻게 돼요? 낮아진 겁니다. 사실. 그죠? PER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실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그 전체적인 그 주가 상태에서는 높은 구간에 매수한 거는 아니다. 전체 8월은 다 여러분들보다 높은 구간에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점 잘 생각해 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너스페이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발사 일정만 나오게 되면 주가 급등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우리가 17,940원인데 저 아래쪽으로 예를 들어서 17,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비중 확대라고 좀 무조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비중 확대할 때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일정이 나오면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